강원도 산골, 해가 일찍 지는 깊은 골짜기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마치 사람의 온기를 거부하는 듯 했죠. 그곳에는 김만석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7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유일한 말동무라고는 마당을 지키는 늙은 진돗개 백구와 낡은 안락 의자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백구에게 퉁명스럽게 밥그릇을 밀어주며 중얼거립니다. 흥, 뭘 쳐다보냐? 내 밥이나 먹어라. 세상 귀찮게. 정막만이 감돌던 이 집에 어느 날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김만석 어르신.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군청 복지과에서 나온 이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몇 달째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모른 척했지만 이 주무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손녀딸 지훈이 문제입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손녀라는 말에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수. 가슴에 묻은 아들의 이름 뒤에 남겨진 핏줄. 할아버지는 그동안 애써 그 존재를 외면해 왔습니다. 내 아들은 갔어. 나한테는 가족이 없단 말이오. 어르신, 지훈이는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보육원에서도 더 이상 지내기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유일한 핏줄입니다. 딱 한 달, 아니 몇 주만이라도 데리고 있어 주세요. 네.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간곡한 부탁.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녹슨 대문의 빗장을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12살 지훈이의 눈빛은 겁먹은 사슴 같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향한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죠. 지훈이는 오자마자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서울 보육원에 두고 온 단짝 친구 민재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냄새나는 집 싫어. 도망갈 거야.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훈이는 마당 한 구석에 세워진 낡은 경운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타면 읍내까지 갈 수 있을까? 운전법도 모르는 지훈이가 덜컥 경운기 시동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탈탈탈탈, 쾅! 오래된 경운기가 괴물처럼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습니다. 지훈이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멈춰! 살려주세요. 경운기는 장독대를 들이받을 기세로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만석 할아버지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녀석아, 비켜라.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던지고 몸을 날려 경운기에 뛰어 올랐습니다. 간신히 시동을 끄자 마당엔 흙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죽고 싶어 환장했어? 할아버지의 호통에 지훈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여기 있기 싫다고요. 할아버지도 저 싫어하시잖아요. 왜 저를 데려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첫 인사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고요하던 할아버지의 집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에게 밥값을 하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가서 닭장에 있는 달걀 6개 가져와라. 밥만 축낼 셈이냐? 지훈이는 질색했습니다. 싫어요. 닭들이 쪼면 어떡해요? 징그러워요. 잔말 말고 다녀와.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쯧쯧. 지훈이는 코를 막고 닭장에 들어가 겨우 달걀을 꺼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달걀말이와 된장찌개를 차려주었습니다. 먹어라. 안 먹으면 치운다. 지훈이는 안 먹겠다고 버티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못 이겨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눈물 나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아이가 파란색 나무수레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 아빠죠? 옆에 있는 수레는 뭐예요? 그 사진을 본 순간 할아버지의 영린이 건드려졌습니다. 손대지 마. 당장 내놔. 할아버지는 사진을 거칠게 뺏었습니다. 이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왜요? 아빠 사진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안 보고 싶으세요? 내 아비는 나를 버리고 떠난 놈이야. 너도 똑같아. 시끄럽고 제멋대로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할아버지는 평생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지훈이는 상처받은 눈으로 할아버지를 쏘아보고는 울면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지훈이가 뛰쳐나간 뒤 할아버지는 텅 빈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옥자 할머니가 찐 옥수수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남몰래 챙겨주던 고마운 분이셨죠. 만성 영감, 애를 또 울려서 보냈소? 아휴 말도 마시오. 아주지 아비랑 똑같아. 고집불통이야. 옥자 할머니가 정색하며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님이 아내 잃고 자식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요. 하지만 저 어린 것은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어요.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이라곤 늙은 할아버지 하나뿐인데 어른이 돼서 애한테 화풀이를 하면 됩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영감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애한테만 잘하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 지훈이는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가자. 밥 먹을 시간이다. 저리 가세요. 저 미워하시잖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도 서툴러서 그래.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나 보다. 그리고 내 아비를 잃은 것처럼 너한테 정을 줬다가 너마저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미안하다. 지훈이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 할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천을 걷어내자 낡았지만 여전히 날렵해 보이는 파란색 나무 수레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내 아빠랑 내가 만든 거다. 이름은 청룡이라고 지었지. 지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진짜 멋지다. 이걸로 경주를 했어요? 그래. 내 아빠는 달리기를 참 좋아했어. 매번 마을 이장내 아들한테 져서 2등만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 이 수레는 내 아빠의 꿈이자 나와 내 아빠가 유일하게 웃으며 함께했던 시간이었단다. 지훈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거 고쳐요. 고쳐서 다음 주에 열리는 마을 축제 때 나가요. 내가 늙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제가 돕잖아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대신 1등 해봐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지훈이의 청룡 부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톱질을 하고
지훈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도 와서 새참으로 국수를 삶아주셨죠. 티격태격하면서도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했던 집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보육원에 있는 단짝 친구 민재가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데리고 읍내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한 낯선 남자가 민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민재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민재 아빠 아니에요. 민재 엄마가 남긴 유산 때문에 온 거예요. 민재 데려가면 돈만 뺏고 또 버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고쳐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이, 거기 당신 그 손 놓지 못해. 당신은 뭔데 참견이야? 늙은이는 빠져. 할아버지는 민재 앞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이 아이 보호자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게 부모냐? 돈 냄새 맡고 온 하이에나 같은 놈, 당장 꺼지지 못해. 내가 경찰 불렀으니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가라.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남자는 욕을 뱉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무서워할 것 없다. 할아버지는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드디어 마을 수레바퀴 축제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공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형형색색의 수레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색 페인트가 반짝이는 청룡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어이, 만성영감. 10년 만에 출전인가? 그 낡은 걸로 되겠어? 매년 우승을 차지해온 이장내 손자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게나. 내 손녀딸 실력을 보여줄 테니.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헬멧을 고쳐 씌워주며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훈아, 떨지 마라. 이기지 않아도 된다. 완주만 해도 너는 이미 챔피언이야. 할아버지, 저 꼭 완주해서 아빠한테 보여줄래요. 우리가 해냈다고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탕! 청룡이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 지훈이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이장내 수레가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금이야. 마지막 직선 코스에서 지훈이는 몸을 숙여 속도를 높였습니다. 파란색 수레가 바람처럼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1등이었습니다. 와, 김만석 어르신네 손녀가 1등이다. 마을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지훈이는 수레에서 내려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새끼.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박수치고 있을 게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만석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주무관이 웃으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입양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지훈이는 어르신 가족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갈 데 없는 민재까지 위탁해서 함께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집이 넓은데 나 혼자 쓰면 뭐 하겠냐? 밥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뭐 대수라고. 집이 시끌벅적하니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구나. 마당 평상에는
할아버지와 옥자 할머니, 지훈이와 민재, 그리고 백구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쪄온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지훈이가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년에도 청룡 타고 나가요. 그럼 당연하지. 내년엔 민재 녀석 수레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산골 마을, 할아버지의 집에서 퍼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오래오래 메아리쳤습니다. 멈춰있던 할아버지의 시간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다시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시 묶여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였습니다.